할게요.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희가 지난 첫 번째 워크숍 때도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자기 작업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전 자주 받아요. 그걸 시행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비평적 성과를 갖다 얻은 사람들 대상으로 샘플 워크숍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분을 초대했고, 첫 번째 이정배 작가를 지난주 화요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전시회가 아니에요. 제가 놓은 방점은 이 기록을, 영상 기록을 그 유튜브에다 아카이빙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자랑하면, 제가 이거 하는 유튜브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간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게 조회수가 902개로 나오죠. 그러니까 900회가 금방 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또 아카이브에서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프로그램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된 그 최은정 작가님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웹상으로 이미지만 보다가 저희가 이게 갤러리 열기 전에 2018년도에 옆에 목수 윤종인 씨랑 전시를 2018년도 19년도에 되게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2018년도 수림미술관 수상작가전이죠, 맞죠? 그때 수림아트센터라고, 지금은 이름이 김희수 아트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저쪽에 청계천 있는데, 청계천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청계천 역에서 쭉 올라가는 곳이니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저는 작품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조인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갤러리 밈에서 할 때 마음에 들어서 갤러리에 2번 갔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꽤 관심을 갖고 있는 미술의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회화인데, 예전하고 달리 제가 볼 때 한 2010년도 전후로 약간 새로운 유형의 회화가 등장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회화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그 범주에 아무튼 묶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젊은 작가 공모전이 있어서 제가 심사를 맡게 돼서 거의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다가 돌아올 때 저기 영상 찍고 계신 분이랑 어떤 거에 대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예를 들어서 무슨주의, 뭐 인상주의, 뭐 입체주의 이런 게 요즘엔 잘 안 통하는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새로운 회화는 어디에 해당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주의라고 묶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예전의 주의만큼 어떤 한 범주를 묶을 수 있는 양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제가 어떤 책으로 책으로 묶어서 일단 한 목차로 집어넣으려고 생각은 아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랑 저 매니저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걸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으로 묶기 전에 그게 어떤 기획전이 됐건 뭐가 됐건, 근데 그 새로운 회화의 유형에 해당되는 작가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은정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구상이나 추상이나 혹은 평면이나 입체 같은 그 경계라는 건 있잖아요. 그건 명백하게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회화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볼 때 2005년도부터 10년도 전후부터 지금까지 그 경계를 갖다 넘나드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포스트 인터넷 세대, 그러니까 인터넷을 경험한 세대, 인터넷에 저도 물론 경험을 했죠.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경험한 세대가 만들 수 있는 미감이라는 게 제가 내놓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작가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 최현정 작가님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고, 네모 구획 너머로까지 자기 이미지를 갖다가 네모 구획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라는 게. 근데 이거 너머로까지 작품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갖다 확장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릴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로만 하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하고 시작을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은정 작가입니다. 네, 사실 이제 피드백 그 제안을 단희정 선생님께서 하셨을 때 작가 라인업 구성을 보고서 제가 이 자리에 낄만한 그런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좀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 작품인데요. 저는 2차원의 화면에 풍경과 공간에 대한 관심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런 단어에서 떠올려지는 어떤 그런 관조적인 풍경이라기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공간과 그런 도형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형상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중첩되고 뭔가 이미지가 혼재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추상적 풍경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이런 페인팅을 하기 이전에 원래는 이런 드로잉 작업을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11년 전이니까 맞죠? 예, 2010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미대생들이 다 그렇다 싶지만 저도 이제 회화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뭐 작가의 길을 가야 하나 아니면 취업의 길을 선택을 해야 하나 그런 기로에서 사실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취업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예,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뭔가 어떤 툴을 가지고서 뭔가 뭐 CAD나 이런 걸로 이렇게 도면을 그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손으로 직접 설계 도면을 그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그리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망점들이 저한테는 뭔가 추상적이면서 굉장히 재밌는 형상들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작게나마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공간을 이루고 있는 어떤 풍경이라든지 그런 사물들의 기하학적인 그런 요소를 선으로 재현하는 그런 드로잉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일하면서 했던 그런 드로잉 작업들이고요. 사실 작업이 더 많긴 한데 제가 아카이빙을 잘 하지 못해서 이 정도로만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건 그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만드신 거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작업실도 없고 그냥 충분히 그냥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이제 뭔가 그런 창작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이것을 회화로 옮겨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저한테 주어지는 그런 일만 하다 보니 좀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페인팅을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사실 그림을 굉장히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30 넘어서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연히 내가 좋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은 싶어서 그때 당시에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공모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공모들을 통해서 제가 작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등용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냈던 그 공모가 그때는 되게 핫했던 공모였는데요. 중앙미술대전이었습니다. 중앙미술대전 예. 지금도 건의가 있고 핫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게 없어졌구나. 그래서 그 운이 좋게도 그 10인의 작가에 선정이 돼서 그래서 요 작업이 그 작업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모구역에 갇혀 있지 않고 거기 있는 요소가 그 벽면 바깥으로 확산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안에 있는 마른 목골 이미지가 벽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한 패키지로 묶여나가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조 작업도 약간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풍경을 그리지만 우리가 풍경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원근법인데 사실 그 원근법을 좀 해체시키는 그런 구도를 가져오고 싶었고 제가 또 일을 했던 것도 어떤 투시도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려지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그것과 관련된 그런 풍경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게임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뭐 소실점이라든지 그런 투시도법에서 어긋나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작업도 그런 어떤 직교 투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그 투시도법을 이용을 해서 구도를 잡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생각한 것이 일단 사각형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좀 화면 밖으로 이러한 형상들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구도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에서도 소실점이 배제되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등각 투영법이라고 해서 이 육면체를 이루는 그 세 변이 이제 120도 각도를 이루면서 기존의 이제 투시도법과 이제 어긋나는 그런 투시도법으로 구도를 잡았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투시도법을 제가 사용했던 이유는 어떤 현실성이 배제된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마치 설계도면처럼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제 작업에서 이런 보여지는 어떤 자연적인 이미지, 식물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그 화초라든지 분재를 굉장히 많이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어떤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그게 너무 이렇게 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까지 점령하듯이 그러한 식물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분재를 보면서 분재라는 그런 식물의 특성이 와이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형적인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런 작업을 풍경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어떤 식물들의 이미지가 사실 살아있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뭔가 박제된 그런 어떤 식물의 형상을 취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풍경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공적인 풍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풍경들이 굉장히 환타지하게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폐허가 존재하고 오염된 그런 도시들, 산업화된 도시들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시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전시는 전시는 이제 성공미술관에서 하게 됐는데 이 전시도 사실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인사동에서 무슨 이렇게 중요한 전시는 아니었는데 작품 2점을 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지나치다가 본 그 기획자분께서 자기가 기획한 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작가 라인업은 끝났지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보내주셨고 네. 맞죠. 코리아 투모로우 여기 나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러한 그 페인팅을 설치로 이제 가져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화라는 것은 내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담아서 화면에 담아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설치라는 것은 내가 감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설치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실 그 전에 작업들이 약간 플랫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어떤 물감의 물성이라든지 마티에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서 조금 이렇게 두터운 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확대해서 보면은 이 안에 뭔가 그리드라든지
뭐 이런 그런 뭐 펜스를 상징하는 그런 철근들 뭐 이러한 것들이 화면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걷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어떤 풍경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수많은 풍경들이 있는데,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뭔가 이런 설치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좀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의도로 마치 어떤 광고판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이제 갤러리 밈이라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때부터는 사실 먼저 공간을 보고서 설치를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전시장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폭은 한 4m밖에 되지 않는데 복도식으로 굉장히 길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환기구라든지 파이프 이러한 것들이 그냥 드러나 있고, 그래서 뭔가 이러한 풍경들이 이렇게 공간 안에 점유하듯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장면들을 마치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변형된 패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밀도가 되게 높아지네요. 네. 변형 캠퍼스도 사용하고. 네, 이때부터는 이제 아예 이러한 CNC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패널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뭔가 회화지만 이렇게 조각적인 회화, 뭔가 오브제, 회화지만 오브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회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 역시 작은 작업이지만 이게 마치 공간 안에 이렇게 구조물로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뭔가 회화이지만 평면을 벗어나서 조각적으로 보여지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치를 계속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는 세화미술관이라고 흥국생명 대딩 안에 있는 미술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술관은 사실 굉장히 대중들을 위한 그런 어떤 기획을 많이 했었고, 이제 이 전시 자체도 뭔가 이렇게 뭐 도심 속의 미술관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그것과 관련된 그런 작가들을 컨택을 해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설치를 했던 그런 전시였는데요. 저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그런 공원들의 낙원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작업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건물처럼 보여지는 그런 페인팅들이 마치 도시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구도라든지 기하학적인 그런 형상들, 조형적인 형상들처럼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러한 그런 큰 전시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뭐 다른 작가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도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직접 그려보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형으로 100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작업을 한 게 많은데요. 사실 원래 제가 이 기획전에 컨택이 돼서 생각했던 게 이러한 방식의 설치였는데, 이제 그쪽에서 다른 이제 작가분들의 작품도 있고 하니까 뭔가 중간 지점을 찾아서 잘 조율을 하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 너무 다른 작품들의 방해가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또 이제 설치 하는 그런 회화 작가들이 사실 최근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냥 뭐 벽면에 걸어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보다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조형적인 그런
뭐 이렇게 설치물을 만들어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떤 순수한 페인팅을 끌고 나가면서 2차원의 그런 화면이지만 뭔가 3차원이라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러한 그런 생명들, 예, 뭐 이런 것들, 예, 보이지가 않네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안 내려와요? 예, 생명 안 내려와요? 생명들이 중간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 이러한 예, 중간에 보이시죠? 이런 예, 뭔가 그런 어떤 3차원적인 그런 공간을 뭔가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화면 안에 넣고 싶었고 그 마치 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조셉 앨버스가 그 생면 그 추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보색이라든지 유사색 대비를 이용해서 원근법을 연구를 했듯이 화면 안에 그러한 이미지들을 넣어서 뭐 마치 2차원의 화면이지만 3차원의 공간인 것처럼 예, 그런 이미지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작업에 키워드가 될 법한 거 몇 개를 내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얘기를 되게 잘하시는데요, 정말로. 저는 작업을 볼 때 외부에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고 작업의 주제가 뭔지를 잘 안 보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뭐 심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이 작가 노트나 이런 걸 갖다가 볼 시간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되는 시각적 단서가 쭉 잡히게 되면 이건 일단 일절 확 걸게 돼요.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설명 없이 보통 보는 편인데 그래서 이 작업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작가 노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쓴 긴 글은 있는데 근데 오늘 한 그 작업을 한 배경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했어요. 근데 건축사무소 근무 경력이라든지 이런 사연을 들으니까 작업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다가와서 전 지금 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전 작가는 작업에 대한 설명을 잘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하시는데요. 예, 마저 해주세요. 지금 몇 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질의응답도 받고 그럴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회화에서 이러한 생명들을 예,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유아라는 그런 좀 한계점 그리고 설치를 통해서 뭔가 그냥 확장시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회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이 전시는 이제 수림문화재단에서 했던 전시였는데요. 2018년도. 예, 그래서 이게 화면에서는 이거 19년도인데. 예, 선생님 이게 화면이 안 보여. 전시가 이제 수림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전시인데요. 사실 여기 공간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크죠? 한 엄청 250평에 층고가 한 4.5m 정도 되고 이제 전시장의 한 면의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되게 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보여줬던 어떤 설치 방식으로 설치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 전시에서 노렸던 거는 이 연두색 그 벽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부러 이 페인트색을 칠했던 이유는 뭔가 그 크로마키라고 하죠.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그 배경 화면처럼 그런 배경 화면에 페인팅이 설치가 되면서 뭔가 굉장히 생경하게 시각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구성을 했던 전시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이 벽면 자체도 하나의 설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공간을 하나의 어떤 칼라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전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의도했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구조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한다기보다는 그 평면이라는 그런 화면을 이용을 해서 뭔가 평면이지만 평면이지 않는 그런 생경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작업입니다. 예. 사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설치를 하면서 뭔가 다시 나왔어요. 얘기를 하세요. 조각적인 회화 그리고 뭔가 오브제적인 그런 회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 전시는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전시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직선적인 그런 구조물보다는 조금 유기적인 그런 형상을 가지고 또 설치를 구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 변화가 있다면 그 전에 뭔가 어떤 구체적인 건축물의 이미지를 형상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어떤 패턴이라든지 도형만으로 그 이미지를 환원시켜서 화면을 이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오면서 사실 지금도 좀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작업도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설치보다는 이렇게 평면에서 뭔가 이러한 그 연결되는 어떤 색면을 이용해서 뭔가 3차원적인 그런 어떤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설치. 그러니까 요 작업도 그림이 직사각형으로 되는 게 그림이고 요 아래 그림자처럼 그려진 거는 약간 테이프 같은 거로 임시를 붙인 거예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얘는 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에서도 사실 이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마띠에르거든요. 네, 마띠에르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유화 물감을 제가 두텁게 바르고 뭐 계속 이제 이미지들을 중첩시키고 레이어들을 겹치고 이러한 방식에서 조금 더 뭔가 회화적인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단순하진 어떤 도형이나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조형을 이용해서 컴포지션을 하고 마띠에르가 강조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물감이 아닌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재료라든지 뭐 모델링 페스트라든지 뭐 스프레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네. 갈팡질팡은 아니에요. 근데 갤러리랑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갤러리랑 일할 때 좀 고초도 겪었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뒷부리 자리에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전 못 들었어요. 그거 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좀만 어떤 일도 겪으셨는지 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도 있어요? 이제 꼭 밝히진 않아도 되니까 그 상황을 사실 이제 회화를 시작한 지 횟수로 한 7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어떤 지원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런 전시는 많이 해봤는데 사실 상업 갤러리하고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계약서라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좀 여러 번 힘든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 뒤로 작품을 잘 되돌려 받지를 못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 아니면 뭐 작품이 팔렸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입금을 안 해주거나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약서상에 제가 확실하게 문서상 그거를 이제 사인을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했다가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그러셨죠? 전 건네서 들었는데 그랬다가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못 받은 작품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는 조건으로 작품 하나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전시를 열었는데 작품을 안 돌려주신다고요? 어떤 곳에서? 나 정말 이런 거 굉장히 처음이어가지고요. 미술가로 생활하면서 겪는 이런 에피소드가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그것도 좋은 경험이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계약서나 이러한 것들 문서상의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는 작품이 이제 지금 제가 약간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말하자면 작품이기는 하지만 이제 습작처럼 계속 이런 조형적인 그런 예, 연습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요 작업이 이 스크린 뒤에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따 이걸 바로 치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설명하실 게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네. 저희 워크숍 세션 지금 끝났고, 뭐 제 개인 의견 아까 모두에서 그 중간중간 좀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혹시 지금 들으신 다음에 질문하시거나 그럴 게 있으면 좀 질문 주시면 질문 받고,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한두 건 정도 받은 다음에 끝내고 테이블 놓고 좀 얘기 나눌게요. 예. 질문. 두 분. 예. 하세요. 예. 아까 변희정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새로운 회화가 저한테 예, 질문이 예. 작가님하고 연결된 질문인데 네. 그 인터넷 세대와 이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제가. 예. 혹시 작가님께서도 어떤 포토샵의 뭐 레이어 개념이라던가 음. 그런 식의 그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은 뭐 혹시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그렇다고 어떤 분들이 그런 제 작품의 어떤 구도에서 그 어떤 게임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도 같이 보여졌다 이렇게 이제 들은 얘기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사실 그 드로잉도 했던 것이 그 레이어 제가 직접 그려나간 그런 레이어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뭔가 어떤 인터넷 매체 이런 것보다는 예, 마치 그 아그네스 마틴이라는 혹시 작가 아시나요? 이렇게 솔 루이처럼 그리드를 계속 그려 나가서 쌓아 올리는 그런 드로잉 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미니멀 작업이라고 하지만 작가 자체는 자기는 그거는 회화 작업이라고 추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그리드를 통해서 뭔가 그 건축가들이 어떤 그런 설계도면을 그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하나의 어떤 추상화로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레이어들이라든지 이러한 이미지들을 예, 그래서 좀 질문하신 미감하고 뭐 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도 세대도 약간 차이가 나긴 하고 예, 약간 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매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건축사무소에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일하셨어요? 사무소에? 한 2년 정도. 예. 질문 답이 되셨어요? 아니 또 끝난 다음에 직접 또 질문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질문 또 있다 그랬죠? 네. 요거 하나 받고 끝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저거 약간 늦게 와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구도나 프레임이나 뭐 설치에 대해서는 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사용 기하나 이런 거는 그 설명이 잘 됐는데 혹시 이 색감을 선택하실 때 볼 때 보면 좀 약간 쨍하다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의 뭐 네온 사인의 형태와 같은, 그리고 되게 도시계획적인 그 동향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색에 온 것 같은 느낌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색감을 주로 사용하신다고 저는 관객 입장에서 보이는데 그렇게 선택하시는 계기가 있으신지. 사실 그 색을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그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나와요? 그거는 사실 저도 뭔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색을 하는 건
예.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색을 선택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네, 진짜? 네. 천재인가? 천재인가? 오. 아니 천재네. 예. 예. 진짜로요? 그래서 좀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계획성을 아까 이제 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어떤 철저하고 면밀하게 설계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위에 색을 입히고 뭐 마띠에르를 강조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좀 뜻밖이네요. 네, 네. 원래 이렇게 매니저 질문을 끝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화려한 원색을 좋아하시나요? 아, 음. 모르겠어요. 그냥 내면이 화려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작업이라는 게 자신을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예, 작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워크샵 두 번째 코너를 지금 이걸로 끝낼 거고요. 끝난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이블을 중앙에 놓고 좀 음식을 좀 먹을 거니까 그때 작가님하고 대면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 그러니까 3월 30일 화요일 오후 5시에는 마지막 조혜준 작가님 워크샵을 끝으로 마칠 거니까요. 그때도 또 관심 있는 분들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컷. 예.